네, 정치여담여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9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께서 오늘 9차 변론기일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은 이전과는 달리 증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더군요. 네, 2시니까 이제 좀 시작을 했겠네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 신문 없이 대신 그동안 이 양측이 낸 증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서면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각각 양측이 2시간씩 발언 기회를 갖는데 거기에서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주장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제출한 어떤 서면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고요. 이것과 함께 오늘 중요한 게 이틀 후에 이제 10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연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형사 재판이 걸려 있는 이제 첫 네. 재판 1차 공판 준비 기일하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걸 좀 연기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지난주 금요일 날 논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오늘 아마도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관심 대상입니다.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신데 이 공판기일 연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이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일 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준비기일 뿐만 아니고 그날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가서 자기가 왜 구속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직접 설명을 할 그런 날이거든요. 그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이미 공지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그 상황인데도 그날로 지금 기일을 잡아놓고 이것을 변경할지 말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 여러 가지로 공정성의 문제 또는 재판 진행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는데도 이러한 문제 사실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이틀 정도 지금 보면 그렇게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저런 식으로 연기 문제를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는 굳이 피신청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반응까지 내보이면서 변경하지 않을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네.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차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또 탄핵 기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아주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네. 상징적인 조치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대로 헌재가 어제 브리핑하면서 자, 10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즉 윤 대통령 없이도 이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변경 안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힐 수 있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8차 변론까지 충분하게 윤 대통령이 자기의 지금 의사를 속보가 나왔군요. 자, 2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네.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변경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아니고 구속 취소에 대한 네. 첫 공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있고 네. 그리고 이 탄핵은 오후에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지난 8번에 걸쳐서 충분히 윤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추가 기일에 대해서는 8번까지로 충분한데 피청구인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그 변론기를 2차례를 더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오갔던 여러 가지 공방을 양측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날이라면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피청구인 쪽에서 한덕수 그리고 또 홍장원 3차장 이런 분들에 대한 요구를 또 해서 네.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의 변론을
변론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상이 길어진다라는 것을 그 헌법재판관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듯 보입니다. 네, 10차 변론기일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덕수 총리 등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까지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변론기일을 열어준 것이 무슨 피신청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심을 쓰거나 시혜를 베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장 그 계엄 선포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그분이 지금까지 그 검찰 진술이나 또는 국회에서 증언 과정을 통해서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요건에 좀 미비되었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증인 신문을 해서 이 사안을 입증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그것을 이제 생각을 바꿔서 받아준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법정에서 현장을 보면서 변호인들에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신청인은 올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벌써 무슨 결론을 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을 하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그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하는데도 사실은 증인의 말도 들어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뭐 이미 다 결론 내놨다, 이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지경이잖아요. 더군다나 네.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그분의 그 지난번 증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재판부에서 그냥 뭐 올 필요 없다,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문제 삼으면서 이른바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복경 의원님, 일단 이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의 총사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만약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좀 손상이 가진 않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들의 어떤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러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 심판 결과를 최대한 질질 끄는 거. 네. 그래서 국민적인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진영 간 대결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 네. 그 다음에 이 결과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일단 그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설령 이제 탄핵 인용된다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진영 사람들은 이제 하나로 모으기 위한 네. 이 두 가지의 노림수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다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절차적인 어떤 그 불일치성 이런 부분들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확인을 해 줬었기 때문에 이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워낙 빼박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8번까지 변론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지나치게 그 방어권을 많이 준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변호인들 총사퇴하면 이것에 대한 정당성,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 그 법상으로 그 대상자 소추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이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저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설령 실행한다 할지라도 저는 국민적인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일이 오히려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신데요. 김재원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런 일은 없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뭐 저는 실제로 아마 변호인들이 총사퇴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변호인들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자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참가하기도 했지만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증인신문을 이런 식으로 특별히 그 재판부에서 개입해서 신문을 조정하는 이런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자, 대리인단의 9차 변론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은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이 대리인단이 주로 이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죠. 뭐 그런 것은 당연히 오늘의 사안은 이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니까 대리인들이 네. 그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혹시 그 20일 변론기일에서 그것을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의사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몰라서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네. 이 다투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현실 내지 이 중대성을 망각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내려지더라도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모르지도 않을 텐데 이런 그 막무가내식 재판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정호순 논설위원,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 화면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오늘은 증인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되는 거였는데 일부러 경호를 대동해서 나왔다가 지금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것은 아마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성일 차원이 좀 높아 보이네요, 가능성이.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네. 보여요. 일단은 뭐 사실 오늘은 또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나와서 뭐 무슨 뭐 직접적으로 뭐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는 결국은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텐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뭐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뭐 김재원 최고 그 헌재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저걸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이 헌재 그러니까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뭐 반발이라든지 반대라든지 그런 어떤 후폭의 여지를 계속 남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빌드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얘기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네. 문영배 이 소장 이 권한대행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이제 찾아가지고 네. 잠시 뒤에 다룰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네. 저걸 퍼붓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아직 이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
이지만 네. 어쨌든 인용을 대비한 빌드업의 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복경 의원님 조금 전에 방청석에 보니까 이 나경원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그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좀 방청에 나선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 자체가 탄핵을 막아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당하게 탄핵되었다, 억울하다, 지지자 여러분 다음번 정권에서 다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십시오라는 네.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헌재의 재판 진행, 불공정 진행 이런 프레임을 끊임없이 씌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박자를 맞춰가고 여기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개헌 반대 날 국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본인은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은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에게 헌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이니 수용하지 말아라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저분들이 저렇게 활동하는 것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근데 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이야기 또는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판 한번 받아보시면 재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판장과 가까운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찾아보고 선임하는 정도의 그게 우리나라 법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이런 재판부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단심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요. 일반 재판처럼 3심제라면 네. 1심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대법원에서 또 바꿔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이것을 만약에 재판부를 항의했다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또 잘못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 재판이 유일한 재판인데도 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이 증거법칙이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 전문 증거로 채택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것은 네. 법 위반은 재판이에요. 만약에 이런 재판을 한다면 3심제라면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뀔 텐데도 불구하고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이미 탄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빌드업이니 무슨 뭐 나중에 탄핵이 네. 되더라도 다른 정권 어떤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그것이 단순히 탄핵될 것을 알고 밑자락 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속보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집행 요청을 했다는군요. 자, 정화선 논술위원, 이 얘기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일 모레 있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선택이 돼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못 나오겠다는 뜻을 전한 모양이죠? 앞서 두 차례에도 출석을 안 한 게 사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히 그 중환병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도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0차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아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나와서 증언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아마도 동부지검에 구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반론하시죠. 명확하게 계엄이 잘못되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그 계엄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민주당과 계엄을 반대했던 분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면서 이미 절차적, 실체적 증거들이 빼곡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게 갈 리도 없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은 이미 탄핵이 인용될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뭐냐? 결국 정치적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적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국익과 무관하게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맞게끔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역사가 알 거라고 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대놓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 재판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진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외에는 다양한 성향의 재판관 분들이 계신데 그들 하다못해 재판을 끌어가는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평의에서 다 함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네. 확인을 받아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혹은 뭐 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을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서로 입장을 굉장히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론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좀 이어보겠습니다.